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5.18인데 통합당 얘기부터 가져오셨네요. 네, 통합당이 의외로 이번 그 광주에 직접 지도부가 가면서 예. 상당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처음에 보여줬어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에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이제 통합당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네요. 네, 유승민 의원이 좀 뭐 비주류이고 지금은 의원 이제 21대에서 의원직을 이제 갖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소신 발언과 연장선상에서 이 오늘 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비난하는 발언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다.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게 뭐 가장 정말 아쉽다.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은 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당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당 차원의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어떤 5.18 정신에 대한 그동안의 폄훼를 반성하고 그 새로 어떤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진정으로 반성, 사죄하고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지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예. 아니면은 좀 정치적인 너무 우리가 극우에 쏠려 있다. 이제 예. 좀 정상 정당으로 가자라는 뭐 제스처로 봐야 될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은 원내대표나 당대표 입장에 당대표라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현재 이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명분적으로 또 그 어떤 지도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뭐 과거의 것들과의 단절 예.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나 예. 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렇군요. 뭐 지금 뭐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막 물어볼 때도 그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이 진상 조사를 할 때에 조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세부적인 내용들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사과가 아니라 향후 예. 국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하고 당내에 어떤 문제 있는 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문제 이제 내년일 수도 있고 이제 조만간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지금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이 그 5.18 그 왜곡 발언 처벌법이라든가 예. 또 이 진상규명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제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1대 초반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줄지 예. 그 야당의 통합당의 그런 법에 대한 그 태도 여기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멀지 뭐-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 5.18을 폄훼해 왔던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스탠스는 정치적 자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18은 뭐 역사적 평가가 사실상 끝난 거고 그렇죠. 이건 뭐 아주 일부의 음모론자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당내에 5.18과 관련된 뭐 진압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굳이 국민들의 반대편에 서서 저렇게 무리하게 하려는지 저는 이거는 정치적 자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한국당 통합당이 빨리 처리를 마무리를 짓고 예. 이제 결별을 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대에서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예. 김종명 의원, 뭐 김술래 의원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정리하지 못했어요. 이 징계도 아주 늦게 했고요.
그리고 그 징계 수위도 상당히 낮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했었는데 이제 21대에 새롭게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진상 규명이 거의 다 끝났고 뭐 각종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어쨌든 통합당이 정말로 극우 정당에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신호탄이 될지 국민들도 지켜보고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일단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고민이 엄청 깊어진 게 지금 보입니다, 여러모로. 예,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최고위원 분들 몇 분하고 뭐 당의 그 지도부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해봤어요. 예. 이제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당 내부에서는. 예. 일단 지도부는 이 사실관계 확인 쪽에 지금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공식 예. 논평이라든가 논의는 하지 않는다.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어떤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만 또 많은 것들은 또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잘못 개입을 했다가는 이 책임을 당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많은 언론 지형 자체가 지금 그것을 사퇴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 사퇴하라. 예. 사실상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는 아직 스탠스는 사퇴 쪽으로는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이게 뭐 복잡하긴 한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뭐 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그리고 자녀의 유학 비용을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호프집에서 3,300만 원 결제한 논란 비용에서 회계 투명한 회계 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펜션인데 펜션이죠. 펜션은 좀 어떤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이 쉼터를 처음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기증을 받거나 또는 명성교회로부터 받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또 지금 이규민 당선자가 개입한 안성에서 당선자 그렇죠. 안성신문 대표로 있었던 그분의 개입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그 액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 관리할 때에 또 이제 많은 이제 pension처럼 이제 활용됐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또 그 관리인으로 채용을 해서 뭐 지급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의혹이고 일정 부분 해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잘 해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당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과연 그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퇴를 할 만한 사안이냐? 할 만한 사안이냐? 이거 그러면 사퇴를 할 만한 사안이면은 검찰 쪽에서 법적인 문제, 하자 이런 문제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개인의 그런 문제와 또 재단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요. 그러면 왜 오늘 이낙연 당선자가 전 총리가 그렇게 뭐 좀 무게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실제로 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해졌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럼 이 사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면은 정대협 정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과를 하고 털고 투명하게 출발을 할지는 또 별도로 남아 있는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언론 보도하는 그 지형을 조금 보면은 인사청문회 할 때와 비슷하게 가요.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것이 해명이 안 되면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당선인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이제는 판단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당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에서 제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례 의원으로서는 있는데 무소속으로 유지하면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에서 본인의 잘잘못을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전에 뭐 그 지역구 의원이었지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이를테면 목포 목포에서, 투기 그렇죠. 의혹이 벌어지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에 좀 부담을 안 주는 방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명이 안 된다면, 예. 해명이 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해명이 안 돼서 결국은 법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과 본인한테 볼 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또, 예. 그동안 했었던 그 위안부 관련된 활동,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그것에 덜 그 영향을 가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뭐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시민사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 예.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 제가 좀 보니까 예전에 그 최열 그 환경연합 네, 황교안 사무처장 예. 그 논란도 좀 있었죠. 2012년 그렇죠, 옛날에. 정도 예. 되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있었던 1년 동안의 형을 살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회계 투명성이 무죄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뇌물 받은 부분들만 이제 유죄로 이제 판결이 됐었는데 여하튼 그때 이후에 시민사회가 상당히 위축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도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면 그런 쪽으로 될 텐데 이 개인의 문제와 예. 이 위안부 활동의 문제는 예. 확실하게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현재는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신뢰 회복을 정대협 정의원 쪽에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그 활동은 언제나 응원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정숙 당선인이 예. 지금 제명 무효 소송을 냈네요. 또 그러니까요. 더불어시민당에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 우리가 이게 뒤돌아보면 예. 결국에는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예. 좀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후보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검증들이 좀 있었고 예. 충분하게 대화가 오가지 않은 거죠. 예.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쪽에 불났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의 그 상황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것도 당과 또 후보자 당선인들 간에 충분하게 양 당선자뿐만 예. 아니라 지금 윤 당선자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당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처리해야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꼬리 자르기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남아 있고 예. 이제 원구성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까지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것을 이제 보수 진영과 보수 언론 또 친일 교수들 이런 분들이 같이 연합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굳이 이게 당 차원에서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냐. 예. 또 저쪽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예. 좀,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이 21대 가면 지금 원구성뿐만 아니라 공수처 부분 또 3차 추경 이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정리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명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선인과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건 뭐 또 며칠간 지속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자, 정의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뭐 사퇴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퇴 결정을 내렸네요. 고민은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도 자주 나오셨던 박모 정책위원장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제가 통화를 했는데 고민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세대 교체 좋고
뭐 전면적 개편 좋고 하는데 대안이 있느냐. 아. 나름대로 내부적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심상정만큼 무게감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지금 정의당 내에서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 이것도 또 명확한 거예요. 지금 당이 심상정 대표의 지도부가 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내놓고 총선을 치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6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책임을 져야죠. 예. 근데 책임을 지는 건 맞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세대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서는 여하튼 지도부는 그러면 그만 내려오고 쇄신위가 한 2달 정도로 가동해 보는 거죠. 그래서 쇄신안을 지금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겠다. 예. 현재는 스케줄이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6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를 의원을 빼고 5명 네. 있는데 다 비례 초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는 당대표를 맡을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그러면은 의원이 아닌 분이 당대표를 맡아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약간 또 제한이 있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분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본인들도 참 답답해 하긴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집단지성으로 한번 해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뭔가 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약간은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험을 지금은 해야 된다. 예. 기존에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음. 나와서는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박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럼 절박하면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달간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충분한 논의 또는 약간은 좌충우돌식 그런 진행이 좀 되더라도 뭔가 이 세대 교체, 물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만에 하나 이번에 네. 비례 의원 중에 원내대표를 제외한 비례 의원 중에 한 명이 깜짝 당대표에 대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근데 예. 그 사람이 과연 그 어떤 비전을 갖고 나올 거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인물에게 당이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당을 전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화두가 될 거고 저도 이제 그 의원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론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실패한 혁신이 되니까 그러게요. 뭔가 처음에 나오면서 센세이션한 뭔가를 내세워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들을 던지면서 뭔가 그렇죠. 이슈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위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을 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